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다음 달에 정말 많은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 또 경기 과천 등을 비롯해서요. 전국에 한 5만여 가구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신규 주택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알짜배기, 가치 있는 물건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챙겨드리고요. 시장의 맥도 함께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항상 솔직한 분석의 부동산 미들맨, 모덜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할게요. 일부 시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민수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셔요. 02-2077-6392번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박민수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알고 있을 만한 팁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어떤 주제입니까? 예, 우선은 이 PPT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파리대책 전, 시행 전과 후, 그러니까 전년을 대비했을 때 지역별로 지금 현재 매매가나 분양가는 얼마만큼 상승이 되었는지 현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았지만 향후에도 정부의 압력이 조금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은 편은 아니라서 계략적으로 제가 지도에다가 금액을 한번 써볼게요. 7, 10, 여기도 이제 7에서 10, 6억, 15, 17, 제가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체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수요가 탄탄하고 좀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강북권대에서는 용산이 최고의 입지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집가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제 마포와 성동구가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숫자 통계는 신축 아파트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2년 전과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합니다. 지가 상승률을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보존이 되고 있거나 정지가 되어 있고 좀 낮아지고 있는 수치다 보니까 투자자는 많으나 이렇게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장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마포에 우리가 7지역으로 알고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죠. 이곳이 이제 2년 전에는 7억 원대 매매가가 25평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세가는 6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1억 정도 자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 누구나 쉽게 부동산 투자에 접할 수 있던 그런 시절이 2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7억이었던 아파트 전세 끼고 6억이면 사니까 1억 정도 갭 차이면 투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매매가는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25평대가 이제 10억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아직도 6억 원이라는 거죠. 2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매매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전세가는 아직도 그 자리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수동과 옥수동이 바로 길 건너가 이제 압구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2년 전에 7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10억 원대에 계약이 됐죠. 그러나 전세가는 마찬가지로 6억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2년 전과 똑같이 6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와 반포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한강 뷰에 따라서 17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세가는 대략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남권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이렇게 자금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북권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마포와 옥수동 역세권 일대도 4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1,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던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현재는 4억 원 정도의 금액의 형성이 들어가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파리대책 이후에 금리 인상, 전매 제한, 청약 요건의 강화,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등 매수자가 이제 소액 투자를 실현을 할 수 없게끔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소액 투자,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던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분들께서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포권 일대에는 부가연동에서 일부 재개발이 진행돼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폭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과 행당동 일대에 재개발을 추진해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었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자치적으로 재개발은 없지만 인접해 있는 전농동과 답심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해서 2년 전과 변동 사항이 없고 매매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동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한을 줬죠. 2018년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할 사람, 전환할 사람 하고 양도할 사람 양도해서 중과세를 배제를 받아라라고 시행령을 내렸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2년 후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전세금의 6%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뭐 감면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세, 양도세도 뭐 일반 세율로 받을 수 있고 장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 자치구에 이제 조건 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세가 인상률을 5% 한도 내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시장이 지금 현재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추적이 용이하게 됐습니다. 소득세는 이제 국세의 하나로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월세를 얼마 받는지 정부의 조건 신고와 함께 다 추계가 되고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로 해서 소득세가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동안 노출이 안 돼 있던 소득 부분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패턴으로 지금 현재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인상 폭을 높게 할 수 없고 입주 물량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세가 상향에 따른 매매가 상향을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정부에서 만지고 있는 카드가 국지적이고 유형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겠지만 보유세 인상 카드를 지금 현재 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지만 보통 아파트가 30년 정도 되면 안전진단 통해서 재건축을 하던 게 40년까지 한다는 이제 연장 그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규제가 지금 현재도 다방면적으로 있고 이렇게 규제 압력을 행사해서 시장 과열이 한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 그 이제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전세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되겠는데 앞으로 시장에 이제 정부에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전망이 항상 밝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고요. 보유세가 인상이 되고 지금 현재 대출 규제도 DTI가 적용이 좀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정부의 또 다방면적인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런 유효 수요층이 이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지금 소액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빠졌고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과거에는 매도자 우월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매수자 우월 시장으로 이 주거용 부동산의 패턴이 조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액 투자 중심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를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토지 가격을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알짜 부동산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 패턴이다. 그리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서민형 소형 평대를 공략하는 게 다방면에 있을 정부 규제와 앞으로 있을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올바른 투자의 출구다라고 볼 수가 한번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 보면 어떨까 하는 어떤 큰 틀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한 이 전략들을 좀 챙겨드릴 수 있고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까요? 일정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박민수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저희가 점검 드리겠습니다. 마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92번 통해서 예약 받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느 곳 준비하셨을까요? 두 곳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201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층 건물 가운데 7층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갈 곳은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5호선 답심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201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층 건물 가운데 7층 소개해드립니다. 자, 위치도 다르고 물건의 종류도 다릅니다. 먼저 강남구 역삼동부터 가볼 텐데요. 시장님, 점검 주시죠. 어떤 물건입니까? 예, 우리나라 대표 이제 부동산 트렌드의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리드해가고 있는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형 평형대 복층형 구조 오피스텔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부동산이 위치한 곳은요, 강남 역세권과 신논영 역세권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강남구의 입지 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가는 2795호선 라인과 강남 역세권을 연결하는 2795호선 라인. 그래서 이 네모 블럭이 가장 강남에서는 임차 수요가 많은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같은 강남권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남의 지가가 얼마만큼 올랐냐면요. 이제 과거에는 40억짜리 꼬마 빌딩 사서 월세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가 상승이 크다 보니까 40억짜리 빌딩을 사도 월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가 개발 사업이 많고 이제 강남 2030 도시구분 기획에 맞춰서 강남구에 또 중장기적인 개발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매가는 계속해서 토지 평당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의 희소 가치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 때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이제 개발 사업이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타운보다 면적 규모가 크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정부 측면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죠. 그렇게 해서 기부 체납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 역세권에 삼성타운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이 잡혀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기부 체납금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30 서울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낡고 노후화된 간선도로를 지하화시키고 상단부에는 공원화로 조성하는 개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 체납금을 따른 개발로서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남부에 있어서 양재동 R&CD 개발 사업을 빼놓고서는 이 강남 역세권이나 양재 역세권 일대에 이제 논의를 할 수 없겠는데, 과거에는 우면동과 양재동 일대가 강남권이지만 그래도 좀 가격이 평당가가 좀 저렴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R&CD 특구로 지정이 작년에 되고 난 이후에 이 권역권이 너무 크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져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까지 확충이 장기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 역세권을 둘러싼 이런 기업체들의 유입에 따른 매매가 상승, 임대가 상승, 그리고 이 주변 지역들의 파생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큰 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조금 약간 수도권 외부로 빼기 위해서 GTX 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우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양재 역세권과 수서 역세권, 삼성 역세권이 지금 현재 확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양재 역세권 중심의 R&CD 개발 사업, GTX 개발 사업,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크게 4가지 개발 호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인근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왕복 6차선 1면도로 코너 부지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요. 2층에서 총 16층까지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일반적인 현재 타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복층 구조 대비했을 때 1m 이상 층고가 높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2층 복층에서 주거가 가능하다는 이런 인테리어의 장점부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서초동 일대에 샘플하우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임장활동 해보시면 입구 출입문 들어와서 1층부는 거실과 여러 가지 업무시설로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복층부는 이제 2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는 침실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업무시설로서, 그리고 붙박이장이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용도로 쓸 수 있고 주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인테리어가 고급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동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부동산은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사업자로 하실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수하실지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받는 기준이 조금씩 차등이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세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3천만 원 정도 계약금으로 소요가 필요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150만 원, 3천에 145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5만 원씩 조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약 50%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는 월세 투자 시에도 9천만 원에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 정보 듣고 왔습니다. 수장님, 이 물건에 접근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점 한 번 더 생각할까요? 유의점 챙겨주세요. 예, 우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취득하느냐, 업무용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과 보유 기간 산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안정적으로 전세나 주거용도로 월세를 주실 분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하셔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업무용도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사무용도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을 중점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일반 업무용으로 취득하시고요. 전세나 갭 차이로 투자하신다 하시면은 주거용으로 취득하시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염두에 두고 한번 움직여보죠. 역삼동 다녀왔습니다.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물건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들 전화주세요. 02-2077-6392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물건으로 점검 들어갈 텐데요. 답심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장님, 이 물건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주거용도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지역을 투자하는 이제 포인트는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먼저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점은 희소 가치라는 점이라는 것을 입지 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심리 역세권, 5호선 답심리 역세권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5차선 일면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망을 통해서 서울 어디든지 출퇴근이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부가 있겠고요. 비단 5호선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곳에 이제 1호선이나 2호선, 7호선이 환승으로 한 정거장마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1, 2, 5, 7호선 다중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청량리 역세권에는 이제 분당선이 8월 달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까지 강남까지 출퇴근 지하철로 한 20분 이내로 통근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부가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로드뷰입니다. 지금 현재 본 로드뷰의 좌측부에 우리 현장 부동산이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이 사거리 바로 우측 코너가 지하철역 4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부동산이면서 왕복 5차선 버스가 다니고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평당가가 전년 대비했을 때 벌써 인상이 많이 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왕십리 역세권과 청량리 역세권의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수립을 보시게 되면은 7광역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과 청량리, 왕십리. 벌써 네임별로 첫 번째가 청량리와 왕십리가 들어가죠. 청량리 역세권 일대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GTX 개발 사업입니다. 우선 GTX B노선과 C노선, 의정부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고속 열차가 청량리역에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데 GTX로 더블 역세권으로서 변모가 되고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경강선 KTX까지 유치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8월 달에 분당선이 이제 개통을 하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 일대에서 강남 가기 굉장히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소노 시설이었던 이 청량리 588번지 일대와 동부청과 일대 이제 시행사 롯데로 선정이 되어서요. 65층으로 주상복합 건축물 1개동, 45층 높이로 이제 7동 정도 이제 입주하는 걸로 해서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 총 8동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GTX 대중교통도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청량리 역세권을 둘러싼 전농동과 답심리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도 아파트 평균적으로 3년 전에 분양했던 게 4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정도에 육박할 만큼 청량리 개발 사업이 동부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주거용 오피스텔 조감도입니다. 왕복 5차선 1면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은 보통 답심리 역세권에는 용답동 108-1구역과 답심리 14, 17구역 보통 주거지역이 다 재개발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에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1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소형 평형대의 부동산이 상업지와 준주거에서만 공급이 되게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평당가가 보통 다 1,000만 원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이런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실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전세나 월세로 이런 투룸형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일체 없기 때문에 임대인분께서 이런 희소 가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안한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고요. 내부의 모든 마감재는 빌트인과 시스템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료 납부와 함께 동시에 바로 거주할 수 있는 패턴으로 옵션 사항이 공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답심리동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금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2,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담보대출은 50% 정도 활용하신다면 월세 투자 시에는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왕복 5차선 1면도로면서 도로가 쪽을 보고 있는 뷰이기 때문에 일전화, 채광, 통풍이 아주 우수한 형태의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물건 저희가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답심리동입니다. 수장님, 이 물건은 어떤가요? 이 물건에 대한 이 매수 시 유의점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준공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선 임장활동 해보시면 지금 현재 지하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도만 임장활동 하셔서 역세권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위치는 어느 곳에 위치를 했고 이런 입지의 장점이 어떤 건지는 임장활동 오셔서 직접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인접해 있는 지역에 샘플하우스가 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부 자재나 외부 자재 모두 인접해 있는 지역의 샘플하우스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준공은 내년부에 되기 때문에 계약금 유치와 함께 내년까지 준공을 기다리셨다가 시행사에서 전세나 월세 원하는 이제 금액대에 맞춰주기 때문에 관리의 장점이 굉장히 우수한 부동산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인데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 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077-6392번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다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